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레오입니다. 제 계정으로 처음 인사를 드리게 되니까 많이 낯설어요. 사실 제가 그동안 많은 유튜버님이나 뭐 언론이나 기타 뭐 여러 매체에서 유튜브 촬영을 많이 하긴 했었는데, 저를 어디서 만나면 좋을지 모르겠다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유튜브에서 찾으니까 찾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해서 제가 이번에 유튜브 계정을 오픈하게 되었고요. 사실은 그동안 이제 저는 네이버 블로그 쪽에서 많이 활동을 했었는데, 이제 채널을 하나 더 오픈한 셈이 된 거죠. 어떤 말씀을 드리면 좋을까 처음인데 많이 고민을 했는데, 일단 빚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보고 싶어요. 그 대출이 되게 이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빚, 나쁜 빚 이렇게 정의를 하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 빚이 무조건 나쁜 것도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좋은 빚은 무엇이고 나쁜 빚은 무엇이냐? 좋은 빚은 제 생각에는요, 여러분들이 미래에 수익에 도움이 되는 빚이 좋은 빚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나쁜 빚은 여러분들이 빚을 내서 무언가를 했는데 여러분들의 미래에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자산 가치가 오히려 떨어지는 그런 대출이 나쁜 빚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럼 어떤 건지 한번 예를 들어 본다면, 좋은 빚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부동산으로 집으로 대출을 받았는데 편안하게 거주를 하면서 자산 가치도 증식이 되고 집값도 올랐다. 이러면 도움이 되는 좋은 빚이고, 전세 대출을 받았는데 월세보다 훨씬 저렴한 금리로 매달 이자를 냈더니 너무 편안했다라고 하면 그것도 역시 좋은 빚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나쁜 빚은 뭐 사치를 위해서 자동차 대출, 뭐 비싼 자동차 대출을 받아서 그 자동차를 매수를 한다면, 그거는 오히려 감가상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미래에 뭐 그렇게 도움이 되지는 않는 빚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뭐 무조건 나쁜 거는 아니죠. 자동차를 이용을 해서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뭐 자동차 대출을 받아서 심리적으로 너무 안정이 돼가지고 뭐 일을 너무 열심히 했다. 뭐 그거는 다 해석하기 나름이니까. 어쨌든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그런 빚이 좋은 빚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한테 왜 대출이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을까라는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그거는 어렸을 때부터 받았던 교육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저희 부모님 세대는 항상 빚은 나쁜 거다. 빚은 빨리 갚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항상 이제 주입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빚을 내면 안 된다. 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최근에 만나본 이제 어린 분들은 그래도 빨리 그런 생각을 버리고 빚은 레버리지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레버리지의 도움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이 뭐 앞으로, 사실 집 같은 경우는요, 그 레버리지 없이 무언가를 사기가 쉽지 않아요. 내가 돈이 너무 많지도 않거니와 현금으로 그 집을 산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버리지를 이용을 한다면 내 집 마련도 훨씬 쉬울 수 있고요. 그리고 자산 증식에도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대출을 찾아드릴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많은 분들을 만나봤을 때 지금까지도 내 집 마련을 못했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정말 돈이 없어요. 또 집을 산다는 거는 무조건 대출로만 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는 자기 자본이 있어야 된다.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아무리 대출을 많이 한다고 해도 6억짜리를 사게 되면 60% 정도밖에 대출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물론 서민 실수요자 조건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40%는 내가 마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40%의 금액이라는 거는 64, 24, 최소 2억 4천인 거예요. 사실 사회초년생이 1,000만 원, 2천만 원도 만들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2억 4천의 초기 자금이라
그냥 너무 막연한 얘기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막연하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잊어버리고 시도를 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저는 또 아니라고 봐요. 어찌됐든 종잣돈까지는 여러분들이 마련을 하셔야 되고요. 나머지는 사다리 역할을 하는 대출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꾸준히 공부를 해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집을 못 사는 분들은 정말 집 살 생각이 없는 분들이었어요. 어떤 분들이었냐면 그냥 생활이 너무 안정적인 거죠. 나는 연금을 받기 때문에 뭐 굳이 뭐 미래에 뭐 큰 준비가 필요 없고 집값으로 이자를 내면서 나의 삶을 윤택하지 않게 뭐 나의 워라밸을 망치고 싶지 않다. 뭐 이런 분들도 있었는데 지금은 좀 후회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은 항상 많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대출을 이용을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한테 독이 될 수도 있고 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은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너무 시장에 늦게 들어온 건 아닐까? 뭐죠? 집값 상승기는 이미 다 끝났는데 나는 너무 이제 부동산에 눈을 뜬 건 아닐까? 이런 고민들을 정말 많이 하세요. 그러면 제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느냐? 정말 싼 물건을 잘 찾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무주택 기간이 길다면 청약을 노리는 방법도 있고 거기에 대출은 당연히 그냥 수단으로 그러니까 오는 거지 최종 목적은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예산을 세우거나 뭐 물건을 고를 때 항상 대출 한도라든지 조건은 생각을 해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좀 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1,000만 원이 있다, 2,000만 원이 있다. 내가 뭐 초기 자본금 2억 4천원 없어도 1,000만 원, 2천만 원으로 할 수 있는 부동산은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는데 일단은 그럴 때는 대출 레버리지는 쓰기 쉽지 않을 거예요. 뭐 집값이 아무리 대출이 많이 나온다고 해도 비규제 지역은 70%까지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럴 때는 뭐 전세 레버리지를 쓰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레버리지를 쓸 것인가 그거를 고민을 하면 될 것 같고 그 초창기에 받는 대출에 보면 첫 번째가 사회초년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 번째 신용대출을 뭐 1,000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받아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전세 대출을 많이 이용을 하죠. 내가 월세를 사는 것보다는 전세 대출을 이용을 하면 훨씬 더 이자를 내는 게 월세 내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니까 내가 종잣돈을 모으는데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주택담보대출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주택담보대출, 나중에 수익성 물건을 위한 뭐 상가대출이라든지 사업자대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조금씩 사례라든지 좋은 내용들을 제가 유튜브에서 많이 말씀드릴 테니까 제 채널 구독해 주시고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